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을 위한 소소한 정보를 상당히 주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기도하는 트립 어드바이저 디스마입니다. 2023년 12월 지금 노량 죽음의 바다로 이순신 장군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 소환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관심이 높은 요즘 통영의 이순신 관련 여행지에서 가이드가 없어 아쉬움이 많았던 기억을 되살려 이순신 테마 여행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여행지 도착 전 유튜브 예습. 둘째, 여행지 도착 후 유튜브 틀기. 마지막으로 유튜브 동선 그대로 따라하기.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무과금으로 만렙 관광 가이드 스킬을 습득하셨습니다. 여행지에 얽힌 역사와 함께 아이들에게는 몸으로 배우는 재미있는 역사 여행, 어른에게는 진한 국뽕 한 그릇을, SNS 업로드의 진심인 20대 30대 분들을 위한 포토존 모음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통영 이순신 테마여행의 첫편 조선수군의 사령부 삼도수군 통제영을 시작합니다. 통영이 삼도수군 통제영의 통제영에서 유래된 만큼 이순신 테마가 아니어도 통영 여행에서는 빠질 수 없는 삼도수군 통제영은 충청, 전라, 경상도의 3군의 수군을 지휘하던 본영으로 임진왜란 중인 선조 26년인 1593년 당시 초대 통제사인 이순신 장군의 한산 진영을 시작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한산도 제승당이 초대 통제영이었던 거죠. 테마 여행편들은 연관된 장소들을 함께 방문하여 이해하기 편하게 구성해 보았으니 같은 테마의 다른 영상과 함께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유재란으로 한산 진영이 무너지자 통제영은 전세에 따라 옮겨 다니다가 선조 36년인 1603년 제6대 통제사인 이경준 통제사가 통영 두룡포에 통제영 터를 만들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통영은 조선 유일의 계획 군사도시로 개발되며 사대문과 이안문, 그리고 동피랑, 서피랑, 북피랑으로 잘 알려진 삼포루와 세병관을 비롯한 100여개의 관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후 통제영은 292년간 존속되다가 고종 32년인 1895년에 폐영되고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정기 말살 정책에 의해 세병관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들을 허물어버렸던 것을 1987년 수양루를 시작으로 복원이 진행되어 1998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 주요 관아 26동과 12공방이 복원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통제영은 동피랑, 서피랑, 그리고 중앙시장에서 걸어서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피랑에서 걸어서 그리고 차로 이렇게 2번 방문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영이라는 기둥 뒤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주차요금은 30분에 500원, 이후 10분에 200원입니다. 영상으로 남기지는 않았는데 이 주차장 건너편에 통영 꿀빵집이 있는데요. 남망산 꿀빵집의 아저씨, 수제 감꿀빵집의 아주머니, 이분들은 정말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시식을 해보라고 권하시는 친절한 분들입니다. 전 아저씨는 아침 8시 정도에 만났고 아주머니는 9시 정도에 만나 뵀네요. 만일 아직 꿀빵을 먹어보지 못하셨다 하는 분은 꿀빵 하나 준비하셔서 통제영을 돌아보시면 입이 심심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주차장 입구를 지나면 오래된 버스 정류장 팻말에 세병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원사업 전에는 세병관만 있어서 아직도 통제영을 세병관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차장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양옆으로 깃대가 도열해 있는 길을 지나갑니다. 이 길을 오르면 당시 목숨으로 나라를 지키신 통제영 분들의 기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면에는 망일로가 보이고 우측으로 매표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20% 할인은 통영 케이블카, 수산과학관, 통영시립박물관, 청마문학관과 연계에 할인되며 65세 어르신들과 미취학 아동, 통영시민은 무료, 그리고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무료 입장이라고 하니 마지막 주에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수요일 무료 관람을 잊지 마세요. 매표소 앞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은 관계자분들만 잠시 정차하는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장권을 들고 들어가 봅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일루는 세병관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의 세병문으로 불리기도 하고 통근과 해제를 알리는 커다란 종이 있어 종루라고도 했습니다. 광해군 3년인 1611년 제10대 우치적 통제사 때 만들어졌다가 훼손됐던 것을 2000년 다시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망일루 아래로 지나가면 통제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감도를 볼 수 있습니다. 조감도에 표시되는 동선을 따라 저와 함께 통제형 모든 곳을 정확한 설명을 들으며 빠르고 빠짐없이 둘러보겠습니다. 망일루 아래를 지나 먼저 좌측에 산성청으로 가봅니다. 산성청은 통영성을 지키는 산성 중군들이 근무했던 곳으로 숙종 44년, 즉 1718년 제83대 오중주 통제사 때 건립, 역시 소실되었다가 복원되었습니다. 중군이란 군영의 벼슬 중 하나로 정삼품 당상관직에 해당하는 직책이나 통제형의 중군은 조선 말기 고종 때 종이품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장 출신으로 각 영의 2인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상급, 중하급, 수군 군복, 수졸복, 평상복 등 당시 수군들이 착용했던 군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순간 세트템 파밍에서 레벨업 시키는 듯한 느낌이 왜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성청을 돌아본 후 망일루 누각에 올라가 봅니다. 올라갈 때 머리 조심하시고요. 키가 크지 않은 저도 순간 흠칫했습니다. 망일루에서 바라보는 통영 시내 모습은 장관입니다. 누각에서 내려와 좌청을 둘러봅니다. 좌청은 대변좌청이라고 하며 군관, 사병이 대기하던 건물로 1689년 제54대 신여철 통제사가 좌청과 우청으로 분청하였다는데 그럼 우청은 어디 있는? 아시는 분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몇 가지 조선 군복들이 준비되어 있어 원하시는 복장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컷 찍고 맞은편 수양루로 가보겠습니다. 수양루는 임진왜란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숙종 3년, 즉 1677년에 제58대 윤천뢰 통제사가 통영성 남문 밖에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곳에서는 봄, 가을 군점 때 모의 외병으로부터 항복을 받는 행사를 거행해 왔다고 합니다. 군점이란 당시 삼도 수군을 집결해 바다와 육지에서 봄, 가을 두 차례 거행했던 의식으로 군사 점호를 뜻합니다. 이후 해안 매립으로 인해 선착장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자 1986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중건하였다고 합니다. 수양루 맞은편에는 2014년 통영 무전동에서 발굴된 24개의 통제사 비들이 보이는데 이 비석들은 전의 이씨 문중이 배출한 삼도 수군 통제사 14명 중 9명의 것이라고 합니다. 옆으로는 두룡포 기사비가 있습니다. 통영 두룡포 기사비는 작은 포구에 지나지 않았던 두룡포로 삼도 수군 통제형을 옮겨온 제6대, 9대 통제사 이경준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제19대 25대 통제사였던 구인우 통제사가 인조 3년, 즉 1625년에 세웠습니다. 원래 통제형이 남문 밖에 세워진 것을 1904년 세병관 경내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이 비석을 세우게 된 경위와 이경준 통제사의 양력 및 업적까지 기록된 두룡포 기사비는 창원 대도 호부에 박홍미 부사가 비문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석의 글씨는 발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두룡포 기사비에서 다시 중앙으로 오면 세병관을 중심으로 통제사가 제반 의전을 치르던 본영군의 초입을 모두 둘러보시게 됩니다. 본영군은 처음 지나온 외산문인 망일루, 산성청, 좌청과 이제 돌아볼 세병관으로 통하는 내산문인 지과문, 그리고 세병관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당과 양번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병관으로 가기 위해 지과문으로 올라갑니다. 삼도의 수군사령부 심장부인 세병관으로 들어가는 문이 전쟁을 멈추는 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이라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인들이 전쟁과 약탈을 일삼았던 주위의 나라들과는 다르게 평화를 위해 준비하고 전쟁을 막는 것에 뜻을 두고 나라를 지켰다는 것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오르는 경사진 계단은 나라의 바다를 지키는 삼도 수군들의 위용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지과문을 통과하면서 절묘하게 눈에 들어오는 세병관이라 쓰인 커다란 현판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무인들의 정신을 생각해봅니다. 세병관이란 이름 역시 유명한 당나라의 시인 두보의 시
세병마행의 마지막 구절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힘센 장사를 얻어 하늘의 은하수 물을 끌어다가 갑옷과 무기를 깨끗이 씻어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전쟁을 없애기 위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두보의 시에서 따온 현판 이름이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세병관은 통제영의 객사로 제6대 이경준 통제사가 이곳으로 통제영을 옮겨온 다음 해인 1605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증축과 보수가 이루어졌고 경복궁 경회로 여수 진남관과 더불어 현존하는 조선 건축물 가운데 바닥 면적이 가장 넓은 건축 중의 하나입니다. 세병관이라 쓴 현판은 제137대 서유대 통제사가 쓴 글씨로 가로 652, 세로 243cm로 경복궁의 광화문 현판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한 단위 더 높은 곳이 보이는데 여기는 임금의 권패를 모시고 매달 초하루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세병관 앞뜰에 보면 돌기둥이 보이는데 이것은 기삽석통이라고 하며 영기와 장군기를 세우기 위해 깃대를 고정하는 돌기둥이라고 합니다. 정조 10년 1786년에 제142대 류진양 통제사가 세웠으며 원래는 좌우 양편에 2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서쪽 1기만 남아 있습니다. 통제영의 중추인 세병관을 둘러본 후 세병관을 등지고 우측 문으로 나갑니다. 문을 통과하면 12공방이 시작되는데 입구 좌측에는 서포루에서도 볼 수 있었던 삼고수둔 통제영 고지도가 있습니다. 1872년 만들어진 이 고지도는 중심부와 외곽의 축적을 다르게 하여 중심 공간인 통영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 세병관이 지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영 이순신 테마여행 파트 1 삼도수군 통제영 섹션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나머지 삼도수군 통제영의 뒷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행과 음식을 통해 느끼는 행복을 항상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트립 어드바이저 디스마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없이는 창 닫지 마세요.